네, 안녕하세요. 먼슐랭 가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불안기 투자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기라고 하면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를 불안기라고 하죠. 보통 이제 경기가 좋을 때 내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불안기 투자는 또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불안기 때도 돈을 버는 방법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에는 주기가 있죠. 여기 모두가 막 환호성을 지를 때,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이렇게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이 있고 상승 국면이 지나고 다시 떨어지는 국면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 다들 곡소리가 나오죠. 경제가 안 좋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팔아야 되나? 집도 팔아야 되나? 이래야 되고 뭐 이때 불황기 끝에쯤에는 사람들이 뭐 집을 지금 사야 되나? 지금 집값이 떨어졌는데 사야 되나 하죠. 그러다가 다시 또 호황이 오는 거고 다시 또 호황이 지나면 다시 불황이 오고 경제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합니다. 이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를 되게 잘 타야지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뉴스나 신문에서는 뭐 경제가 안 좋다 투자 심리 위축 사람들이 물건 안 산다, 뭐 자영업자 망했다, 뭐 사업하다 망했다 이런 막 소리가 들리는데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은 어떡하지 반응하면 안 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예, 좀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뭐 상황에 대해서 감정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성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대응 네, 중요하죠. 그럼 불안기에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제가 지금 현금 카드랑 이제 안전자산 카드, 인버스 카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뭘 가져가실지 여러분 선택인데, 현금은 일단은 원화, 달러, 엔화가 있죠. 한국에서 쓰이는 원화, 미국에서 쓰이는 달러, 일본에서 쓰이는 엔화가 있습니다. 여기 유로도 있겠죠. 유로도 있고 뭐 다른 나라 돈도 있을 텐데 일단은 이런 걸 적어봤고 그다음에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달러 자산 그 엔화가 있죠. 달러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도 달러 자산이지만 뭐 달러로 된 상품들 뭐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뭐 미국 부동산 이런 게 달러 자산인 거죠. 그리고 금도 있고 엔화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안전자산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긴 하는데 이것도 가격이 변해요. 그래서 저도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좀 어, 조금 살짝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버스 상품이 있어요. 인버스 상품은 이제 인버스 말 그대로 내려가는 거에 투자라는 거죠. 내려갈 때 돈을 버는 겁니다. 주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떨어집니다. 이때 돈을 버는 거죠. 보통은 이제 주식을 사면 이때 돈을 버는데 인버스는 이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제가 빨간 색깔로 칠해놨어요. 안전자산은 가격이 조금 변하기 때문에 노란색, 현금은 변하지 않죠. 100만원 가지고 있으면 100만원 그대로입니다. 대신에 인플레이션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은 제가 나중에 다시 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그러면 일단 불황에 반응하는 이제 몇 가지 지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원달러 환율이 있고요. 코스피 지수, 한국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기타 등등이 있어요. 경제는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가 막 섞여서 뭐 반응을 하고 결과가 나오고 참 복잡한데 그만큼 이제 알아갈수록 재미도 있는 거예요. 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측할 수 없으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지위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거는 뭐 번외인 이야기고 제가 그래서 이 지표들에 대해서 몇 개 찾아봤는데 자료를 한국은 옛날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1999년 이전 공식적인 자료가 많이 없어서 미국은 옛날 자료부터 있는데 한 20, 30년 전부터 자료가 있는데 한국은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짬뽕했으니까 뭐 데이터를 엄청 신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왜 그려놨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경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복잡하죠, 굉장히. 이제 처음에 보시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에요. 특징적인 게 이때랑 이때 갑자기 치솟는데 이것은 네, 우리나라 IMF 때 이때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입니다. 달러 가격이 갑자기 쭉 올라가죠. 그러면 저희는 이때 달러를 사놓고 있었으면 이때 돈을 버는 거예요. 이때도 달러를 사놓고 있었으면 이때 돈을 버는 거죠. 근데 환율은 달러는 나라에서 통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코스피 지수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냥 총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코스피 지수는 이때 조금 떨어지고 이때 좀 오르다가 이때 IMF 때인데 뭐 엄청 뭐 떨어지고 뭐 그런 것 같진 않네요. 조금 오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 또 엄청 올라가다가 2,000을 넘어요. 2,000 넘지만 이때 외환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고 다시 또 오르다가 천천히 오르다가 이번에 2,500을 찍고 다시 조금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때 하락장 이때 하락하기 전에 샀으면 인버스 상품을 샀으면 돈을 벌 수 있죠. 이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이때는 큰 돈을 벌 수 있었겠죠. 이때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빅쇼트라고 미국의 유명한 영화가 있긴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 IMF 때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영화가 있죠.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유아인이 거기서 이제 큰 돈을 법니다. 하지만 근데 그거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때가 경제 위기인 것 같았는데 뭐 그렇게 엄청 떨어지지 않고 이때도 경제 위기인 것 같았는데 엄청 떨어지지 않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한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분이라면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분은. 네, 다음으로 한국 기준금리가 있어요. 한국 기준금리는 예측 지표라기보다는 경제 위기 이후에 금리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IMF 이후로 금리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1999년 이전 자료는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서 아무튼 풍문에 의하면 이때 금리가 높았으니까 이제 풍문 차트입니다. 이게 바로 풍문 차트. 풍문에 의한 차트에 의하면 금리가 높았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이때 외환위기가 아니라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다시 가격이 떨어지죠. 금리는 이제 보통 경제위기 이후에 금리는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풀어야 됩니다. 돈을 풀어야지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사람들도 소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돈이 돌아야지 경제가 사는데 그 금리 낮추지 않으면 사람 돈이 안 도니까 보통 이제 나라에서는 경제 위기 이후에는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금리를 낮추기 전에 뭐 채권이라고 있는데 채권을 사면 또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이렇게 이때 경제 위기 때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랑 원달러 환율, 이제 한국 기준금리 이 세 개 그래프를 짬뽕시켜 놨는데 이때 두 가지 시점의 그래프를 봐보면 여기랑 여기를 보시면 네, 그게 원달러 환율이 쭉 상승하고 기준금리는 쭉 내려가죠. 이제 IMF 때 코스피도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쭉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가 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 위기 때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근데 이제 다음 경제 위기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쭉쭉 늘어나가지고
아마 이때 기준으로 외환 보유고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어났을 거예요. 쭉 늘어나가지고 다음 경제위기 때는 아마 원달러 환율이 1200은 넘지 않겠다라고 추측한 사람들이 많긴 많은데 그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죠.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세 가지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한국 기준금리 지표에다가 제가 미국 기준금리 차트를 그냥 짬뽕 시켜놨어요.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 외환위기 때는 이제 별로 반응이 없다가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죠.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금리가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데 금리가 바닥을 기면서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쭉 올라가고 왜냐면 이제 금리가 낮을 때는 사람들이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니까 가격이 이제 많이 상승하면서 거품을 많이 일으킵니다. 거품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다시 또 금리가 오르면서 거품이 꺼지기도 하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를 아시는 분들. 네. 연락처는 안 알려드려요. 그 다음, 네, 이거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 증가량 그래프인데 S&P 500 지수랑 비교해 놓은 거예요. S&P 500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500대 기업에 대한 가격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500대 기업에 대한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량도 증가했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격이 오를 때 물건을 계속 팔아가지고 현금 보유를 늘린다는 말이고 가격이 내려갔을 때 물건을 사가지고 현금 보유량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 옆집에서 돈 벌고 아는 사람도 돈 벌고 윗집에 또 돈 벌었다 하니까 나도 사야 됐나? 나만 바보 같고 막 안 사고 있으면 옆집에서 막 부동산이 1억이나 올랐어 하고 주식 20%는 올랐어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난 안 사고 있잖아요.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옆집에서 돈 벌었다 그럴 때 이 아저씨는 물건을 파는 겁니다. 좀 더 팔아서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진짜 뭐 옆집에서 부동산 샀다가 망했다더라 이번에 막 주식했다가 망했다더라 그럴 때 이걸 사들이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 물건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랬다 경기가 좋을 때 이제 물건 다시 파는 거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하락장에는 돈을 버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승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되게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에 대한 시장이 결국 오를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모두가 돈을 벌었을 텐데, 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보통 예금 적금을 많이 하시고, 현금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경기 하락 시에 경기 안 좋을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인버스 상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이제 경기 하락 국면에서 달러랑 이제 인버스 카드를 여러분의 투자 상품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추가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추가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난 잘 모르겠어. 그러시는 분들은 그래도 예금 적금 이게 가장 안전하니까 예금 적금을 계속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나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겠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워렌 버핏처럼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물건을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뭘 할지는 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네. 네. 저랑 같이 계속 공부를 하실 분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